댓글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 댓글에 많은 글들을 써주시고, 그 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해 드리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병원에서는 또는 의사가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병, 또는 고치고 있는 병, 많이 있습니다만은, 병원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저에게 전화가 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아 보려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진 건 아니겠지요. 제가 이렇게 사람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2000년도 초반에 백두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백두산 아래 연길공항이라고 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에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어떤 가운을 입은 의사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간호사 한 분하고 공항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이 뭉쳐 있는지 또는 잘 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활동을 해서 저도 이제 혈액을 뽑아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 보았는데요. 혈액을 뽑으면은 적혈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적혈구를 사진으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더니 적혈구가 뭉쳐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보아도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뭉쳐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니까 뭐냐면은, 지렁이로부터 추출한 혈전 용해제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건강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에 관심보다는 이 혈액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렇게 뭉쳐진 혈액을 어떻게 띄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띄어주는 것을 이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어느 날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걸 띄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마이너스 이온이 무엇인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이온은 전자이다라는 거, 그리고 전자는 전선으로부터 빠져나온다.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다가 적혈구를 뭉쳐 있는 것을 풀어주는 데는 마이너스 이온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자이다. 그러면 그 전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선으로부터도 전기로부터 만들어져 나온다. 하지만 먹는 것으로부터 도 그 전자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비타민 C가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물론 저도 비타민C를 그 당시에도 네, 조금씩은 먹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먹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아냐면 그때 같이 여행을 갔던 어떤 교수님이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비타민C를 네, 제가 나누어 주었거든요. 소화가 안 된 것을 보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졌는데요. 여행을 갈 때 비타민C를 꼭 챙겨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행을 다니면 사람 몸이 피로하고요. 피로하면 위산이 적게 나오고 소화불량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꼭 가져가서 드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께 드시라고 비타민C를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비타민C가 사람 몸에 네, 많은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많은 질병들을 치유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비타민C를 먹으라 이 얘기를 20여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병원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누가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네,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약을 가지고 해결할 부분도 아니다.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거. 스스로 내 몸의 질병은 나 스스로 관리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답이다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럼 기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물, 공기, 소금. 네, 이게 저는 기본이다. 이게 충분하게 내 몸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내 몸속에 충분히 있어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어제도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외국에서 비오유키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부족한 겁니다. 물, 공기, 소금을 제대로 드시고 있지 못해서 이 위장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 네, 그런데요, 그런 몸, 즉 물이 충분하지 않고 소금이 충분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병원에서 또는 약으로 무엇인가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해주는 능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게 자연 치유력이고 자연 치유를 하는 능력이 내 몸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내 몸은 나를 나 스스로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디에 있는 병원보다 내 몸이 나를 훨씬 더 잘 고쳐줍니다. 어떻게 상처가 나 있는 상처 부위가 놔두면 자연스럽게 아물고 고쳐지느냐라는 거죠. 원래 그렇게 고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 몸이 나를 고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위대하다라는 거.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기본이다. 기본이 물과 공기와 소금이다. 이런 것을 이제 지금까지 저는 깨닫게 되었던 거고요.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선 그것부터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공기를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여러분 모두 저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양이 충분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바로 운동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거 제대로 하시면서 약을 먹든 병원에 가든 무엇인가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을 충분하게 마신다는 거.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위장병을 알아왔는데 긴 시간은 20년, 30년입니다. 네. 그런데 물을 별로 먹고 있지 않다. 국물도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 소금이 별로 들어있지 않는 몸이었다. 네, 그런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역시 기본을 한 뒤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 안에는 20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비타민C를 먹어라, 키토산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 1년 동안 소금을 드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병원에서 또는 약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을 많이 봤고, 그분들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힘들어하고, 삶의 질이 거의 바닥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럼 그분들은 누가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정말 희귀한 질병도 많지만 정말 단순한, 정말 쉬운 소화가 안 돼서, 그리고 근본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근본이잖아요. 물 마시고 숨 쉬고 하는 것만큼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뭐 한 달 한 20일 동안 저하고 상담을 시작한 지 한 달 20일 정도 되신 소화가 안 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깨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기타 등등 많은 불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소화는 굉장히 많이 잘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화가 충분한 만큼 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 몸으로 다른 곳을 좋게 해보려고,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입니다. 네, 소화가 잘 되어지면 다른 것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화에 집중해라. 네,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먼저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적인 거 잘하자, 기본적인 거 똑바로 하고 다른 걸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네, 어쨌든요, 물 많이 드시고 숨 잘 쉬시고 소금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댓글에 달려있는 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오늘도 많이들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네. 다음은요. 폐쇄 공간에 들어가면 산소 부족을 느끼면서 호흡이 안 되면서 질식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인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는데, 폐쇄된 공간에서는 호흡이 안 돼서 진땀을 흘리면서 쓰러지곤 합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못 타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고 119를 타고 가려고 하면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답답한데 자율신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 물 흡수도 잘 안 됩니다.
비타민 C 소화는 잘 되는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 스스로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이다라고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거든요. 제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공기, 산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거부터 잘하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PPT 파일 사진은요, 저의 뭐 이력서 비슷한 그런 겁니다. 네. 화학 공부를, 고등학생들이 화학 공부를 좋아하게 하기. 네. 많은 사람들한테 비타민 C를 먹이기.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해왔던 그 이력입니다. 이력. 요 부분이. 네. 교육 경력이 주로 많이 있고요. 학력은 이제 이학 석박사 학위를 네, 가지고 있고요. 책을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썼고요. 논문을 이렇게 썼다. 뭐 이런 게 제 이력이고요. 오늘도 역시 닥터 한스 TV의 댓글쇼, 내일도 댓글쇼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지지 않는 실조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체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좀 더우면 너무 덥다. 좀 추우면 너무 춥다. 네,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 내 몸은 나 스스로 체온 조절이 가능하죠. 체온을 올렸다 내렸다. 나 스스로 할 수가 있죠? 네. 있나요? 정말로? 네.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내 몸이 해주고 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대로 할 수는 없다. 내 몸이 체온 변화를 민감하게 대응해서 추울 때는 몸을 떨어서 열이 나도록 하고 더울 때는 땀을 흘려서 몸을 식혀주고 이게 내 몸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요. 이게 자율신경 조절이 안 돼서 흘리는 걸까요? 조절이 돼서 흘리는 것일까요? 네.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사실 땀이 많이 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자율신경 조절의 일종이다라는 거. 네. 다음 분.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 네. 두통이 온다. 뒷목이 결린다. 뭐 등등. 여러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온다. 이것도 자율신경 조절 실조 중에 한 개다. 급격한 감정 변화. 기분이 좋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극심한 감정 변화. 이것도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만사가 귀찮은 만성 피로.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어떤 한의원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좀 빌려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한의원이 어디냐면 변한의원입니다. 변한의원.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 한의원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변한의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변한의원으로 여러분 많이 좀 가셔서 많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뿐만이겠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몸에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혈압입니다. 혈압을 내 몸 스스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주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이것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혈당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스스로 조절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온, 그 다음에 발한, 땀 나는 거, 그 다음에 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오늘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 자기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다. 도저히 잠을 못 자서 못 살겠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역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우선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것은 내 몸을 조절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율신경 안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우위, 부교감신경 우위. 그래서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은 내려가고 부교감이 올라가면 교감이 내려가고 이렇게 서로 기량작용을 해가면서 몸을 조절한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입마름 증상, 쇼그렌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죠. 불면증, 두통,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 항진되어졌을 때 나타난다. 부교감신경이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소화불량, 수족냉증, 다한증, 빈뇨증, 식도염, 위산 부족, 만성변비 이런 것들한테 몸이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자율신경 조절 실조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어디 사이트에서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율신경 실조증 자가진단표. 몸이 나른하거나 쉽게 피로해진다.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린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더위나 추위를 잘 탄다. 에어컨 바람이 싫다. 화를 잘 내거나 신경질적이다.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다. 일어날 때 현기증이 있다. 목이 아프거나 자주 마른다. 구내염이 잘 생긴다. 손발이 저리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다. 만성적으로 소화 불량이 있거나 자주 소화가 안 된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린다.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야 된다.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 댓글에 한번 가보시면 결국 이분도 기본에 충실을 해야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바로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물 흡수도 잘 안 된답니다. 비타민C 소화는 잘 되는지요. 비타민C를 드시고 소금을 적절하게 잘 드시면 소화가 잘 되어집니다.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방송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에 6,000mg 3개월 됐는데요. 소화 잘 되고요. 그런데 피부에 가려움, 수포가 자꾸만 올라와요. 피부과에서 이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습니다. 자, 제발 이런 분들 좀 좋아지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포가 자꾸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수포. 이유야 많이 있겠죠. 수포가 생기는 이유. 수포, 면역과 관련되어져 있고, 면역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집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물 잘 마시고 소화 잘 되도록 하고 소화는 잘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분도 네, 소금, 네, 그다음에 위장, 네, 위장이 튼튼해지고 장이 좋아지고 소금이 몸속에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오유키소를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소를 먹는 시간 알고 싶습니다. 이 효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효소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네, 많은 사람들부터 효소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효소라고 하는 것 저는 효소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효소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 한 달에서 3달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뭐 계속 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몸속에서 소화효소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효소를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소화효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고요. 아미노산은 누구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느냐면 단백질로부터 공급이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단백질이요. 네. 단백질이 분해되어져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이 붙어서 소화효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화효소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화효소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소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곡물 효소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곡물 효소는 제가 먹으라고 하는 소화효소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먹어야 봐야 크게 네, 기능을 하지 못한다.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소화효소제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달 정도 먹고 나서는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네, 소화효소제.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이 소화효소제입니다. 네. 자, 그 소화효소제를 먹는 시간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식사하고 소화효소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서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언제 섭취를 하면 반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식사 전에 식전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식전에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비오유키소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C를 먹으면 끊을 수 있나요? 네, 콜레스테롤 약, 네, 약물 별로 좋지 않다. 약은 네, 작용하고 부작용 2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약을 먹게 되면 작용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을 망가지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히 콜레스테롤 약은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이어야 정상이고 얼마이어야 비정상이냐라는 이 기준이 논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불명확한데 이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약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네, 논란의 대상이 되어져 있고 확정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것부터가 좀 네,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것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댓글에 가서 찾아보시면 콜레스테롤 약 끊었습니다 라고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물 많이 마시고요. 산소 잘 들어가도록 하고요. 즉 운동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 잘 드시고요. 비타민C 잘 드시고요. 식이섬유질 잘 드시고요. 먹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잠 잘 자야 되고 식사시간 제대로 지켜서 먹어야 되고 체온, 적당한 체온이 유지되도록 생활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약은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긴 시간 동안 먹게 되면 간이 망가집니다. 네, 간이 망가져요. 네, 발톱무좀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유키소 열심히 하시면 발톱무좀 좋아집니다. 제가 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현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발 뒤꿈치가 맨질맨질 부드러워지신 분들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발 뒤꿈치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부드러워졌는지. 네.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몸 여기저기가 점점 좋아집니다. 발톱 무좀 좋아지고 싶으시면 비오유키소를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분은 아주 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신통방통 초능력자 같으신 닥터 한스 한성문 박사님. 이렇게 또 너무 가분한 글을 써 주셨는데요. 이거 참 읽기가 민망합니다. 네, 민망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병 때문인데 저는 제 질병에게 무척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재발에 시달리던 위 12지장 궤양을 박사님 덕에 고치고 지금 방사선 치료 후 1년 넘게 지속되던 입마름이 박사님 덕에 상당히 90%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음식을 첫입에 대거나 아예 신 것은 꿈도 못 꾼 저에게, 왜냐하면 이하선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하선 이만성 부종으로 고생해요. 무슨 질병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못 고친 병이었기에 너무나 신통방통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박사님 처방 비오유키소만 열심히 거의 한 달 정도 진행 중입니다. 반신욕 대신 족욕기 사다 놓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박사님 치유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다 보니 하나하나 좋아지리라 꼭 믿습니다. 제게는 수없는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모두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이 점차 조절되는 것도 같아요.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세요. 러블러블러 하트. 네,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네, 이분도 역시 자율신경 이야기를 적어주셨네요. 어쨌든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하고요. 제대로 설명, 깊이 있는 설명 해주시는 영상들이 그러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소화 이야기 흡수되는 키토산, 발효 저분자 수용성 키토산이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위벽 코팅되는 것부터 해결하고 소화될 때 비타민 용융소금 만들어 소화 잘 시켜 주어야 되고, 비타민은 식사 때 같이 먹고, 과일은 식사 전에 드셔야 하죠.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니까요. 담석이 있는데 담석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쑥색변을 보는 거 아닌가요? 효소제 제일 싸고 괜찮은 맥주 효모인가요? 예, 여러분들 이거 효자가 들어간다고 맥주 효모가 효소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맥주 효모는 맥주 효모고, 맥주 효모 속에는 셀레늄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항산화시키는 성분이 있다. 또 뭐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맥주 효모를 먹어라. 뭐 이런 정도이고요. 소화 효소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맥주 효모는 소화 효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효소제도 아닙니다.
네, 착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맥주 혐오 아닙니다. 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요새는 약국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식후에도 분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키토산 먹어야 되는 거죠. 네, 키토산 식전에 먹는 것이 좋고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천연을 먹는 게 아니라 합성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재 백내장이 있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어떤 의사분께서 나와가지고 백내장이 있으시면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랑 백내장이랑 관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백내장에 비타민C가 좋지 않다는 논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 한 편의 논문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타민C 먹고, 네, 눈이 나빠지는 것보다 비타민C를 먹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비타민C는 몸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지 못하면, 네,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C가 몸에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고 병을 못 고치고요. 그리고 죽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꼭 채워 넣어야 됩니다. 백내장 걱정하시지 마시고 비타민C로 건강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믿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논문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런데 그 논문 안에는 네, 좋은 쪽 방향으로 쓰여져 있는 논문이 있는가 하면 나쁜 방향, 네, 비타민C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대충 찾아봤는데요. 비타민C 긍정적이다. 몸에 이러하게 좋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논문이 15만 편 정도 되고요. 비타민C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문이 약 2만 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2만 편 안에 백내장 이야기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만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다는 15만 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고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이제 이 부분인데 많이는 얼마고 적게는 얼마냐라는 그 기준은 얼마냐라는 거죠. 네, 그 기준은 식약처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드시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그 식약처 또는 미국의 FDA에서 정해놓은 일본의 후생성에서 정해놓은 그 미리그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만큼은 먹어야 된다. 세포대사를 하는데 최소한 이만큼은 먹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양이 그만큼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많이 먹으면 되느냐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 좀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네. 좀 적게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네. 안 먹으면요, 죽습니다. 비타민C가 내 몸속으로 한 개도 안 들어오는 식사를 하시면 병이 들고요.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소금이 여러분 몸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식사를 긴 시간 동안 하시면 병이 걸리고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것도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라고요? 고혈압이요. 소금을 안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적정량의 범위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건 내 몸이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의 경우에는 설사하기 직전까지의 양이 적당한 수준의 비타민C의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기가 어려우시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1000mg도 먹어보고 100mg도 먹어보고 10g, 네, 10,000mg도 먹어보고 적게도 먹고 이걸 해보시고 내 몸 스스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이제는 정신과에 가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환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런 분들 비타민C를 많이 드셔보시기도 하고 적게도 드셔보시기도 하고 소금도 많이도 드셔보시기도 하고 적게도 드셔보시기도 하고 끊어보기도 하시고 해보시라는 거죠. 무엇이 어느 정도 맞느냐라는 것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몸이 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많이 먹었다가 적게 먹었다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적게 필요하고 어떤 때는 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이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양을 얼마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없어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스스로 먹어보고 스스로 늘리고 줄이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 뭐 배우다가 끝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채팅창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먹었더니 비타민C와 소금 먹으니 소화가 좀 되어 음식을 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소금 먹으니 소변이 이전보다 적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소금이 수분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비타민C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금도 먹겠습니다. 아, 네, 소금 아직 안 드시나 보군요. 네,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박사님 지시에 따라 먹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몸을 약이나 병원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은요, 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몸이 반대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맞다. 네,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약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네, 이거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거고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또 해 주셨네요. 한번 가볼까요? 네. 비타민과 소금 먹으니 머리가 좀 아프고 붓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붓기도 해요. 그런데 붓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몸에 비타민C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소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붓는데요. 부으니까 먹으면 안 된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나는 등산을 갔더니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니까 등산은 나한테 안 맞는 건가 봐요. 등산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등산을 안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시면 정말로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처럼 붓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잠이 너무 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안 먹다가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좋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좋아진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나는 안 걷다가 걸었더니 무릎이 아파요. 나는 안 먹다가 먹었더니 위가 아파요. 아, 이건 나하고 안 맞나 봐요. 이래버리면 그 몸은 영원히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먹기도 해보고 적게 먹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조금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좀 많이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고쳐나가고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분은 누가 해결해 주나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고치면 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시험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비타민C는 소금은 인류가 입안에 먹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증명되어져 있는 물질들입니다. 열심히 드셔서 스스로 한번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한스였습니다. 소화제는 비타민C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